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하니발 렉터 시리즈인 레드 드래곤은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영화이다. 연쇄 살인마이자 레드 드래곤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프랜시스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끔찍한 언어적 성적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죽어 마땅한 인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를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그는 외모적으로 언청이라는 것이 심각한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만일 할머니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언청이인 자신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말은 언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 키워준 사람에게 내가 받아들여졌는가 거부당했는가가 자신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열등감과 애정의 굶주림, 스스로에 대한 낮은 평가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증오심이 그를 지배했다. 어린 시절 무서운 할머니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던 것처럼 성인이 된 그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남의 말 잘 듣는,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평판이 높은 사람이었다. 즉 그는 성실함을 무기로 열등감과 애정 결핍을 해소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하다.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은 성실하고 착하다는 평판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살인마라니 믿겨지지가 않아. 그 사람 얼마나 착한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많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현실에선 불안감 때문에 자신을 감춘다. 불안 때문에 성실한 척 하고 있지만 속은 충동과 분노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심각한 열등감과 억울함, 분노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 보이기에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를 연기하고 또 자신의 현실에서 주변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온순한 사람을 연기한다. 착하고 싶어서 성실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감추고 상대에게 칭찬받기 위해, 비판받지 않기 위해 꾸며낸 자기 방어적 성격인 것이다. 프랜시스는 현실에서 심각한 열등감 때문에 나약하고 과묵하고 제대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성격으로 살아간다. 심각한 열등감이 있다는 건 고립과 추방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심리적으로 죽음의 상태와 같다는 뜻이며 자신이라는 중심 없이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진심으로 경멸하고 있다. 이런 내면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레드 드래곤의 선택을 받아 내 안에 레드 드래곤이 들어왔다는 공상을 만들어낸다. 레드 드래곤처럼 강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내 안에 증오심을 표출해 복수도 할 수 있고 심각한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한 것이다. 현실의 삶은 허무하지만 레드 드래곤이 되어 살인을 저지를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든다. 마치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심각한 열등감은 결국 애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 마음속 가득한 분노 역시 사랑받지 못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다. 레드 드래곤의 화신이라는 믿음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간 그는 직장 동료이자 맹인인 한 여성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녀로부터 호감을 받게 되면서 변해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을 죽여왔지만 그녀만큼은 죽이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였던 레드 드래곤과 맞서고 그것을 죽이기까지 한다. 결국 그가 원했던 건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채울 수 없었던 유아적 소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 유아적 소망이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다. 그것을 얻을 수 없어서 그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레드 드래곤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레드 드래곤이 됐음에도 그의 삶은 지옥이었고 그 끝은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 자신은 스스로를 괴물로 여기고 있었지만 직장 동료 여성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잘생기고 체력도 단단하고 성실한 그를 매력적인 남성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있는 사람은 남들의 호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눈앞에서 자신을 칭찬해줘도 거짓이라 여긴다. 그가 스스로를 멸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를 사랑해주는 맹인 여성의 호감을 잘 받아들였을 것이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했을 것이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사랑받는데 레드 드래곤처럼 완벽한 슈퍼맨이나 신이 되어야 사랑받는다고 심각한 오해를 한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데 완벽함과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에 행복을 걷어차는 것이다. 애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늘 비판하며 살아온 사람은 성장의 기회, 행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다. 그리고 헛된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에 빠진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그런 상상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레드 드래곤과 같은 억지형 인간은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그 말은 다정한 어머니가 나를 대하듯 스스로를 보살피는 일이다. 스스로 이해자, 보호자가 되는 일이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허세 부리거나 자만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실패해도 스스로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비판적이기 때문에 허세 부리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또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스스로에게 비판적이라는 건 애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지지 못하면 남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쓰여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것, 자신을 잘 도울 것, 자기 자신에게 어리광을 허락할 것, 자신을 잘 보살필 것을 잊지 말자.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야 자기 실현이나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것도 잘 이루어진다. 만일 프란시스의 할머니가 자신의 어리광 욕구불만, 억울함, 고독감, 자기 멸시의 감정을 배출하기 위해 프란시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프란시스를 통해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혐오의 감정을 프란시스에게 돌리지 않았더라면 프란시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럼 프란시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그따위로 생겨먹었으니 난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그렇지 않다. 자신의 약점과 결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즉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다. 그래, 난 마음의 질병을 떠안고 있어. 그래도 지금껏 잘 살아왔어. 난 대단해. 그래서 감사해. 그래, 난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어. 그런 운명 속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 난 대단해. 그래서 감사해. 그래, 난 심리적인 장애를 짊어지고 그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어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칭찬받아 마땅해. 그렇게 자신의 위대성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필요 없다. 사람은 각자의 운명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자. 남들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다. 원망과 증오는 지옥일 뿐이다.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허무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주자.